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새뇨입니다. 오늘 달새뇨가 읽어드릴 신간도서는 더 퀘스트에서 펴낸 어두운 숲길을 단테와 함께 걸었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 마사백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개인과 집단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성공을 성취하도록 하는 코칭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데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진짜 감정과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삶의 진짜 의미와 방향을 찾고 싶은 사람들에게 오직 나라는 온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 달새뇨가 읽어드리는 신간도서 어두운 숲길을 단테와 함께 걸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수많은 모험 이야기처럼 단테의 신곡 역시 인생의 어느 순간 어떤 길의 한 중간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삶의 어느 순간에 고든 길에서 벗어나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네. 어떻게 그 숲에 가게 되었는지, 고든 길에서 벗어났을 때 뭘 하고 있었는지, 고든 길을 벗어나 얼마나 멀리 왔는지는 알 수 없다. 모든 정보는 안개처럼 흐릿하다. 단테가 알 수 있었던 유일한 사실은 자신이 홀로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다는 점이다. 살다 보면 자신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느낌, 인생을 망쳤다는 느낌이 돌연 밀려올 때가 있다. 몇 년 동안 지속해온 직장 생활, 인간관계, 현재 자신의 모습 등 모든 것이 불현듯 낯설게 느껴진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도 모른 채 모든 것이 안개처럼 흐릿하고 막막하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 집을 떠나 독립하게 되었을 때 회사 책상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모두 퇴근하고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영원히 사랑할 것 같았던 사람과 죽도록 싸우고 돌아섰을 때 문득 공허한 순간이 찾아온다. 그 텅 빈 순간을 응시하며 우리는 생각한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여긴 어디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원래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 이는 내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다. 난 뭐라고 설명할지 가늠조차 안 되는 불안과 불만에 휩싸인 고객들과 마주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저도 제 목적의식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열정을 따라 살라고 하는데 제 열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가족에게 헌신하며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부질없이 느껴져요. 가끔은 만성적인 우울증이나 깊은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길을 잃은 것뿐이다. 우리의 감정이 이런 식으로 막다른 곳에 치닫는 가장 흔한 이유는 해야 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와 문화를 통해 좋은 사람이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학습하고 그대로 행동한다.
그리고 그런 행위가 보상해주는 것들을 기대한다. 행복, 건강, 번영, 진정한 사랑, 견고한 자존감. 하지만 이 등식의 균형은 쉽게 무너진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다 했는데 좋은 감정이 들지 않을 때도 있다.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건 아닌지, 올바른 방식으로 하지 않은 건 아닌지 걱정한다. 하지만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으려 애쓰면 애쓸수록 행복은 점점 아득하게 느껴진다. 어두운 숲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도 수없이 만났다. 그들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내과 의사인 짐, 편의상 그 고객의 이름을 짐이라고 부르겠다. 마찬가지로 이후 언급되는 사례의 주인공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임을 밝혀둔다. 내과 의사인 짐은 환자들을 진료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지친 나머지 병원 문을 닫기에 이르렀다. 잡지사 기자인 에블린은 집에서는 엄청난 독서광이었지만 직장에서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나중에는 단순한 문장으로 된 글 한 문단조차 정리하기 힘들었다. 네 자녀의 헌신적인 어머니였던 프레는 부모들과 약속해 아이들끼리 놀게 하는 날이나 학교 행사 등을 자꾸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잦아지면서 점점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었다. 결국 온 가족이 겁먹은 말들처럼 그녀의 눈치만 보며 살게 되었다. 이들 중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안개 자욱한 불모지로 너무 멀리 나왔을 뿐이다. 나는 이 모호하고 흐릿한 영토를 잘 안다. 나는 그 어두운 과오의 숲에 수없이 갔다. 하도 많이 가서 거기에 핫도그 가게를 차려도 될 정도다. 어릴 적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지침은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자였다. 독실한 모르몬교 집안에서 자란 나는 종교의 모든 규율에 엄격하게 복종했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다. 하버드는 내 삶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가장 멀리 떠날 수 있는 곳이었다. 당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동의한다는 믿음을 주었다. 즉 집에서는 독실한 모르몬교인 척했고 학교에서는 이성적인 무신론자인 척했다. 이 완벽한 전략은 어디서나 통했다. 내가 꼼짝할 수 없게 되기 전까지 말이다. 어느 날 나는 말 그대로 온몸을 꼼짝하지 못했다. 한창 성숙한 나이인 18배,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연부조직 통증이 온몸을 덮쳤다.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먹어대기 시작했다. 자제력을 잃고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고 자살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결국 학교는 1년 휴학해야 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철저히 무너지고 있었던 나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그때 나는 약하디 약한 한 줄기 햇빛이었다. 내 삶을 돌아볼 때마다 수많은 고객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혼란과 절망에 형언할 수 없이 감사한 마음이 든다. 그 혼란과 절망감은 우리의 내적 체계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감정은 경로 이탈을 강력하고 분명하게 알리는 신호다. 우리 삶이 길을 잃었음을 알려주려는 최선의 의사 표현이다. 우리 몸과 마음에서 생겨난 고통이 문제를 바로 잡아달라며 관심을 끄는 것이다. 어쩌면 당신도
진실의 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접어든 경험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 결과로 생겨난 고통이 너무 미미해서 잘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한정 경로를 이탈할 수는 없다. 잘못 들어선 길로 계속 갈수록 고통은 점점 더 극심해지기 때문이다. 빨리 경로를 바로잡지 않으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과거에 그런 증상을 경험해 보거나 어쩌면 지금 그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증상들을 어두운 과오의 숲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거듭 말하지만 결코 나쁜 게 아니다. 우리 삶이 길을 잃었음을, 제 방향을 찾아야 함을 알리는 방식인 것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찾아온 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이 재밌다는 말은 아니다. 이 장에서는 과오의 숲 증후군이 보이는 증상들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읽으면서 자신은 어떤 증상을 경험했는지 떠올려보자. 어두운 과오의 숲 증후군 1. 삶의 목적 상실. 사람들이 내게 상담을 요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갖고 싶기 때문이다. 세상에 실제로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대다수가 사는 게 의미 없다고 말한다. 이들은 성경의 전도서 한 구절을 한탄 섞인 목소리로 읊곤 한다. 나는 태양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는데 보라, 이 모든 것이 허무요 바람을 잡는 일이다. 요약하면 인생은 고통이다. 결국 모두 죽는다. 이 무슨 거지 같은 삶인가? 이다. 목적의식 없이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단함에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 현대의 서구 문화권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취함으로써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그 무언가는 정확히 무엇일까? 이는 가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언젠가 상담했던 한 여성은 수많은 사람을 고소하고 모든 것을 다이아몬드로 치장하고 하다못해 쓰레기통까지 보석으로 장식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믿었다. 또 어떤 고객은 의미 있는 삶이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외딴 오두막에서 나뭇잎을 휴지 삼아 사용하며 사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근사한 자기 사무실을 갖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 여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거나 열대 우림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 혹은 반려동물인 햄스터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 중 어떤 포부는 진정한 삶의 의미, 목적과 실제로 일치하기도 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 특별한 길을 가고 싶은 내적 충동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 길을 가는 내내 충만하고 기쁠 것이며 결국 그 일을 아주 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이 단지 다른 사람이 정의한 목적의식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라면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당황스러운 실패를 맞닥뜨릴 것이다. 엉뚱한 이들과 어울리고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기는커녕 나중에 머리 감을 힘조차 없어질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삶이란 당연히 끔찍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한 번도 원하는 걸 얻은 적이 없으니까. 만일 당신이 그렇다면 내 주변에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다. 그곳은 거기에 없었어요. 세상이 우러러보는 그곳에 가면 기분이 나아질 줄 알았죠.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올라도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없더군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보였어요. 한 고객은 이런 말도 했다.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도 땄어요. 단상에 올라 메달을 받는데 이런 생각만 들더군요.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끔찍하고 공포스러웠어요. 마치 죽음처럼요. 이전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최악의 감정이었어요. 평생 열심히 책을 쓴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일생을 바쳐 글을 썼고 마침내 제 글이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어요. 정말 행복했죠. 딱 10분 동안만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것 같은 기분은 사회가 규정한 목표를 성취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 감정은 진정으로 충만함을 느끼는 목표를 추구하기 전까지, 다시 말해 온전함에 이르는 길로 들어서기 전까지 성가신 파리처럼 머릿속에서 끝없이 윙윙대며 끈덕지게 남아 우릴 못살게 군다. 설령 목적의식을 상실한 감정이 징징대며 우릴 괴롭히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무의식이 슬그머니 판돈을 올린다. 그리고 이 무의식은 마음속 거대한 야수를 일깨워 감정을 흔들고야 만다. 어두운 과오의 숲 증후군 2. 정신적 고통. 신곡에서는 컴컴한 과오의 숲에서 길을 잃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 사나운 육식 동물이 단테를 공격한다. 처음엔 날렵한 표범이 나타나고 다음엔 굶주린 사자가 나타난다. 공포에 질린 단테는 이렇게 말한다. 공기마저 부르르 떠는 듯 보이는구나. 그 다음에 가세한 늑대를 본 단테는 비통한 절망감에 빠져 모든 희망을 잃고 주저앉고 만다. 공공함, 공포, 좌절이 밀려든다. 어두운 과오의 숲을 정처 없이 헤맬 때 당신에게 달려들지 모르는 감정의 상태도 이럴 수 있다. 나도 온전함에서 엇나간 길을 헤맬 때면 감정의 괴물이 곧장 덤벼들곤 한다. 진실에서 한 걸음 멀어질수록 탐욕과 불안, 초조함이 찾아온다. 경로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 감정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집착과 공포, 절망이 된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사나운 공격이 없었다면 18살 때 나를 그토록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자기 모순적 이상향을 지금까지도 추구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온전함에서 벗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나쁜 감정을 느끼며 이때 느끼는 감정은 사람마다 다르다. 당신도 나도 불안과 우울을 향해 나아간다. 어떨 땐 걷잡을 수 없는 적개심이 직장 동료나 가족, 심지어 연락처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마구잡이로 뻗치기도 한다. 소개팅 자리나 가석방 청문회 등 가장 자신감이 있고 잘 보이고 싶은 특별한 순간에 공황 발작이 찾아오기도 한다. 부정적 감정이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찾아올 때면 단테가 숲에서 만난 야수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도록 노력해보자. 그 야수들은 진실함으로 가는 길에서 멀어질 때마다 나타나 우리를 못살게 구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명상을 하고 주기적으로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아도 부정적 감정들이 떨쳐지지 않는다면 온전함에서 멀어진 것이 분명하다. 이 사실을 더 빨리 알아챌수록 더 잘 회복할 수 있다. 컴컴한 과오의 숲에 오래 머물다 보면 실제로 몸까지 아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두운 과오의 숲 증후군 3. 신체적 아픔. 내가 18세부터 30대까지 쭉 병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건 어두운 과오의 숲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내기 위해 내 몸이 애썼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마침내 그 숲을 벗어났을 때 몸의 증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소용없었다. 물론 완벽하게 온전함 속에 사는 사람도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몸이 망가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내가 본 바에 따르면 내적으로 분열된 사람치고 건강 문제가 없는 경우가 없었다. 내게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두통부터 불치병에 이르기까지 온갖 신체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곤 했다. 그들은 신체적 건강과 온전함의 결여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 물론 과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과학 연구에 따르면 진실과 조화를 이루는 삶과 건강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 의학 분야 중 심리신경 면역학이라는 분야가 있다. 거짓말을 하거나 비밀을 품고 있을 때 생기는 스트레스 등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적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분야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거짓말이나 비밀 유지 등이 심박수와 혈압을 올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며 나쁜 콜레스테롤과 당 수치를 높이고 면역 반응을 둔화시킨다. 가령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걸린 동성애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더 많이 감추는 사람일수록 병이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 은폐의 정도와 면역 상태의 용량 반응 관계를 살펴보면 은폐율이 높을수록 질병 및 사망률이 증가한다.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1993년에서 2011년까지 시행된 미국 성소수자 군 복무와 관련된 제도로 성소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역으로 이들을 강제 전역시키는 데도 쓰였다.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라는 말은 언뜻 호의적으로 들리지만 자신의 진짜 정체성과 떨어져 산다면 말 그대로 죽음을 재촉할 수 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온전함 속에 사는 사람들도 온갖 신체적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 비밀이나 거짓말, 진실과 동떨어진 삶과 상관없이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진실에서 동떨어진 전제 아래 살거나 거짓을 선택할 때 발작에서부터 폐렴에 이르기까지 온갖 신체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딱 집어서 말할 순 없지만 몸이 아프거나 약하거나 사고를 자주 당한다면 몸이 말해주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지금 당신은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었노라고. 내 병은 모든 의학적 방법이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을 추구하고 온전함을 회복하기 시작하자 모든 불치 증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나 말고도 내가 상담한 많은 고객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어두운 과오의 숲 증후군 4. 관계에서의 실패. 이 경우는 아주 단순하다. 진실한 길을 가지 않으면 진실한 사람들을 못 만난다. 종종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공간에 가고 충만함을 주지 않는 기술을 배우고 잘못된 듯 보이는 가치관과 관습을 수용한다. 이런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 일을 좋아하거나 힘들지만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그런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가식적이다.
꾸며낸 성격으로 거짓된 관계만 만들 뿐이다. 부유하고 아름다운 유명 인사였던 한 고객은 화려한 파티에 참석한 뒤 내게 이렇게 털어놨다. 내 위선에 정말 지쳤어요. 늘 단절감과 외로움을 느낀다면 자신도 모르게 온전함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견디기 힘든 사람들과 있다 보면 뭔가 덫에 걸린 듯한 감정은 배가 된다. 어두운 과거의 숲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도 잘못 들어선 길에서 헤매는 중이라면 그 인간관계는 얕거나 해롭거나 둘 다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맺어진 우정, 사랑, 가족관계는 오해와 감정의 상처, 상호 착취가 무성하다. 이런 관계를 오래 끌면 결국 균열이 오고 무너지는 때가 온다.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는 감정의 상처만 남는다. 가족이나 친구 관계 혹은 연인 관계에서 늘 기운이 빠진다거나 뭔가 이용당한다는 기분이 든다면 그 관계는 어두운 과거의 숲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길을 잃은 사람끼리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갈 수는 없다. 어두운 과거의 숲 5. 직업에서의 실패. 진정한 자아는 진정한 삶의 방식에만 지대한 관심을 쏟고 다른 일에는 눈꽃만큼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과 동떨어진 일을 할 때 재능과 열정은 피곤에 찌든 인턴처럼 멈추고 만다. 그러면 모든 일이 마치 독이 든 음식처럼 불쾌하게 느껴지고 결국엔 몸도 약해진다. 일하면서 실수를 연발하고 심지어 휴직할 수도 있다. 내게 상담을 청한 이들 중에는 무언가 만드는 걸 좋아해서 엔지니어가 된 사람, 배움을 좋아해서 학문의 길로 들어선 사람, 글쓰기를 좋아해서 기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하다 시간이 흘러 관리직이나 경영직으로 승진한 후부터는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장렬하게 소진되었다고 했다. 재능 많은 작가인 에드거의 사례를 살펴보자. 에드거는 출판업계에서 승승장구하다 한 유명한 잡지사의 편집장 자리까지 올랐다. 그런데 편집장이 된 후부터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한 번 마셨다 하면 폭음으로 이어지곤 했다. 어느 날 아침 상담차 에드거의 사무실로 찾아간 나는 깜짝 놀랐다. 그가 책상 옆에 버젓이 세워둔 와인 셀러로 가더니 와인을 꺼내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닌가. 그는 1년도 안 되어 직장을 그만두었다. 숲 관리인인 클로에도 마찬가지였다. 자기 일을 무척 사랑했던 클로에는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 정치에 뛰어들었다. 지역시 의원으로 당선된 그녀는 기이하게도 위원회의가 있을 때마다 졸았다. 위원회의뿐 아니라 모든 회의에서 졸았다. 휴식 시간도 충분했지만 새로운 직업은 점점 수치와 부끄러움의 무덤이 되어갔다. 사람들은 클로에를 두고 수군거렸고 그녀는 재선되지 못했다. 흔히 우리는 성공이란 사회적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에드거나 클로에 같은 이들이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추락하고 자멸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실패가 완벽하게 이해된다. 에드거가 사랑했던 건 문학이지 잡지사 경영이 아니었다. 클로에가 좋아한 것은 숲에 홀로 있는 시간이지
사무실에서 사람들과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열망하는 일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그 일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진정한 나, 그런 나로 온전히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여정 중에 자신의 본성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자신과 잘 맞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요인들 때문에 진심으로 원하는 일들을 밀어내게 되는지 알아챌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자신에게 맞는 일을 알아차리는 감각은 사회적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거짓 믿음 아래 깊이 묻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다. 그러나 진흙 구덩이에서도 꽃이 피어나듯 진정한 열망은 늘 그 자리에 있다. 이 진짜 열망을 계속 억누르다 보면 생계를 위해 꾸역꾸역 일하는 자신이 서서히 좀비처럼 느껴지는 때가 온다. 우리는 그때의 감각을 지나치지 않으면 된다. 어두운 과오의 숲 증후군 6. 나쁜 습관과 중독. 다들 공감하겠지만 어두운 과오의 숲은 정말 끔찍하다. 그 숲에 있다 보면 당연히 고통을 덜어줄 무언가를 찾게 된다. 누군가는 화학요법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려 할 수 있다. 박수를 보낸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 유용한 약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어두운 과오의 숲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이 쾌락과 중독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들은 아주 조금이라도 즉각 기분을 바꿔주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한다. 약간의 맥주든 약간의 니코틴이든 약간의 코카인이든 아니면 그 모든 것이든 말이다. 결과적으로 화학물질은 우리를 진실의 길에서 아주 멀리, 정말 멀리 벗어나게 한다. 나는 상담하면서 어두운 과오의 숲을 무감각하게 헤매는 이들을 정말 많이 봤다. 심지어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 알약을 하루에 200알 넘게 먹는 남자도 있었다. 그는 그 정도 먹어야 성이 찬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상실감이 들고 목적의식이 없이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자신과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할 때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일에 중독되기 쉽다. 중독의 쌍두마차인 약물과 알코올은 제쳐두고라도 도박, 섹스, 자극적인 연애 드라마, 쇼핑, 폭식, 밤낮으로 인터넷 하기 등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나도 스마트폰 속에 알록달록한 픽셀로만 존재하는 긴급한 문제들을, 사실 사탕을 부수는 게임이었지만 그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몇 시간을 흘려보낼 때가 있다. 이런 행동들을 멈출 수 없다면, 중독된 무언가를 위해 돈까지 빌리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고 강박적인 무언가가 스멀스멀 자신을 잠식하는 기분이 든다면 일단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본성과 자아, 열망 등을 깨닫고 그에 충실하며 살고 있는 오직 나로서 완전한 상태, 온전함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여기서부터 온전함을 회복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어두운 과오의 숲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나쁜 습관을 고치기는 불가능하다. 결국엔 그 습관들이 당신을 무너뜨릴 것이다.